밖에 나가보면 어떤 분들은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머리카락이 놀랄 만큼 검고 윤기가 흐릅니다. 도대체 무슨 특별한 관리를 하시는 걸까? 혹시 비싼 시술이라도 받으셨나? 궁금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주방에도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의사들이 방송이나 광고에서 잘 말하지 않는 자연적인 머릿결 관리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수십 년간 다양한 염색약과 시술로 지친 두피와 머리카락을 회복시키고 흰머리를 천천히 본래 색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새하얗게 변했던 머리가 다시 부드러운 갈색이나 짙은 흑갈색으로 바뀐 사례도 여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방법이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매일 마시는 원두커피에 몇 가지 천연 재료만 더하면 머릿결을 회복하고 두피를 정화하며 흰머리까지 자연스럽게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그런 비결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단순한 염색법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왜 하얘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시작해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천연 커피팩 레시피,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효과를 본 30일 회복 계획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또한 머릿결을 지켜주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까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거울 속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진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오랫동안 검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흰머리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단순히 유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의 색은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색을 가지는 이유는 뿌리 안에 있는 멜라닌 세포 덕분입니다. 이 세포들이 활발하게 작용할수록 머리카락은 검거나 갈색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세포들의 활동이 약해지면 점점 흰머리가 늘어나게 되죠.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이 이 활동을 빠르게 멈추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인의 생활은 그 어느 나라보다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수면 시간도 짧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멜라닌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맵고 짠 음식, 잦은 음주, 과로까지 겹치면 두피 혈액순환은 점점 나빠지고 모낭은 약해지며 색소 생산이 멈춰버립니다. 한국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흰머리 발생 시점이 외국인보다 평균 50년 빠르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한 유전 문제가 아닌 우리의 식습관, 수면 습관, 정서적 피로가 머리카락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왜 단순히 염색만으로는 흰머리를 숨기기 어렵고 몸속 건강과 생활 습관 개선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지속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소개할 커피팩은 단순한 염색이 아니라 두피와 모낭의 회복을 동시에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방법과 선택해야 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염색입니다. 미용실에서 몇 시간 투자하거나 집에서 간편하게 바르는 염색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습만 바꾸는 염색은 모발 본연의 건강을 되찾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화학 염색약은 강한 화학 성분으로 머리카락 속까지 침투하여 색을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모발 구조를 파괴하고 두피에 자극을 주며 염색할수록 머리카락은 점점 더 얇아지고 푸석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모낭이 약해지는데 이런 자극은 탈모를 앞당기고 두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커피는 자연의 부드러운 힘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생기는 멜라노이딘이라는 천연 색소는 갈색빛을 띠며
모발 표면에 자연스럽게 달라붙어 머리카락에 은은한 색감을 입혀줍니다. 염색약처럼 강하지 않고 젊었을 때 머리카락 본연의 색을 회복한 듯한 자연스러움이 특징입니다. 또한 커피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두피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모낭 활동을 자극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 피부과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머리카락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흰머리 진행 속도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커피는 단순한 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두피와 모낭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복합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직접 사용해본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커피로 머리카락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해본 3가지 천연 커피 레시피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는 단순한 색소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커피나 아무 방식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재료와 순서, 그리고 나이에 맞는 조합이 있을 때 비로소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년간 어르신들과 함께 실험하고 검증해온 3가지 천연 커피 레시피를 단계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레시피들은 모두 한국의 중장년층과 노년층 분들을 위해 조절된 것이며 머리카락이 얇고 두피가 민감한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가장 기본적이고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순수한 원두 커피만을 이용한 천연갈색 코팅법으로 머리카락이 흰 부분이 드문드문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광주에 사는 박아주머니는 불빛 아래에서 흰머리가 드러나는 것이 고민이었는데 이 레시피를 일주일에 2번씩 적용한 결과 3주 만에 자연스럽고 은은한 갈색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좀 더 강력한 영양과 회복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커피 찌꺼기, 달걀 노른자, 코코넛 오일을 섞어 만든 슈퍼 영양팩으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잦은 염색으로 손상된 분들에게 탁월합니다. 부산의 김 선생님은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이셨지만 이 레시피를 4주간 꾸준히 사용한 뒤 머리결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탈모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흰머리가 많거나 전체가 하얗게 센 분들께 적합한 강력한 회복형 레시피입니다. 주염나무, 자몽 껍질, 커피를 함께 끓여 만든 천연 샴푸는 색소 효과뿐만 아니라 비듬 제거, 두피 정화, 발모 촉진 효과까지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최아주머니는 이 방법으로 정수리 흰머리를 진한 밤색으로 되돌리고 가려움까지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 레시피는 각자의 상태에 맞게 선택하고 순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레시피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30일 계획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레시피를 살펴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가 직접 설계한 30일 커피 헤어케어 계획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머리를 염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피를 깨우고 모낭을 회복시키며 색소가 잘 붙도록 돕는 단계별 프로그램입니다. 첫째 주, 목표는 바로 두피를 정화하고 커피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염색 효과보다는 그동안 쌓여있던 먼지, 유분, 화학 잔여물들을 자연스럽게 씻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레시피는 첫 번째 순수 커피 레시피로 자극이 적고 세정력이 부드러워 초기 단계에 가장 적합합니다. 실제로 수원에 사는 이 아주머니는 이 첫 주에 머리카락이 점점 산뜻해지고 두피 가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주와 셋째 주는 본격적으로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하고 색소를 흡수시키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두 번째 레시피, 즉 커피 찌꺼기와 달걀 노른자, 코코넛 오일을 혼합한 슈퍼 영양팩을 사용합니다. 일주일에 2회, 총 4회 사용하면 모낭이 강화되고
머리결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더해집니다. 대구에 사는 최 선생님은 이 단계를 지나면서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덜 빠지고 흰머리 대신 은은한 밤색이 퍼져가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 드디어 가장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세 번째 레시피, 즉 주엽나무와 자몽 껍질을 포함한 깊은 회복팩을 일주일에 2회 사용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거울 앞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관자놀이나 정수리처럼 흰머리가 뚜렷하던 부위가 서서히 짙은 색으로 변해가며 머리숱도 풍성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처럼 30일 동안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두피는 점점 건강해지고 모낭은 회복되며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색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올바르게 실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7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30일 계획은 많은 어르신들이 머리카락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주 마주한 공통적인 실수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레시피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기에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나 놓치기 쉬운 7가지 주의할 점을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인스턴트 커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커피 믹스나 향이 강한 가루 커피는 여러 첨가물이 들어있어 색이 잘 입혀지지 않고 오히려 두피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순수한 원두 커피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뜨거운 상태의 커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할 때 바르면 두피가 예민해져 붉어지거나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거나 완전히 식힌 커피만 사용해 주세요. 셋째, 두피 마사지를 생략하는 것도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입니다.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색소가 더 깊게 스며듭니다. 5분 정도 손끝으로 원을 그리며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넷째, 팩 시간을 너무 짧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10분, 20분 정도로는 색이 머리카락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최소 45분에서 90분 정도는 유지하셔야 자연스러운 색이 입혀집니다. 다섯째, 팩 직후 강한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막 붙은 색소가 모두 씻겨나갈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2시간 정도는 물로만 헹군 뒤 다음날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째, 혼합 비율이 지나치게 묽거나 진한 경우입니다. 너무 묽으면 색이 붙지 않고 너무 진하면 헹구기 어렵고 두피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걸쭉한 죽처럼 적당한 농도가 가장 좋습니다. 일곱째, 알레르기 테스트 없이 바로 바르는 것입니다. 커피는 천연이지만 두피가 예민하신 분은 반응할 수 있으니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 후 사용해 주세요. 예전에 대구의 김 아주머니는 커피향에 민감해 미리 테스트한 덕분에 불편 없이 잘 활용하셨습니다. 이 7가지 실수를 피하면 커피팩의 효과는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외부에서만 관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몸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오래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바꾸는 식단과 생활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바꾸는 진짜 변화는 겉에서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피와 모낭이 건강하게 기능하려면 몸속 상태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흰머리는 단지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간과 신장, 수면, 스트레스, 영양 상태까지 반영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식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머리를 검게 하려면 먼저 피를 길러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처럼 철분, 아연, 구리,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재료는 모발 색소 형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검은깨와 미역은 오랫동안 한방에서 신장을 보호하고 모근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 달걀, 소고기는 단백질과 오메가 3가 풍부하여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반대로 짠 음식, 술, 튀김류는 간과 신장을 혹사시키고 두피 순환을 떨어뜨려 흰머리를 앞당깁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소주 같은 익숙한 음식들을 조금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활 습관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이 시간은 몸이 회복하고 머리카락이 재생되는 시간이므로 되도록 일찍 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시는데 수분 부족은 두피 건조, 염증,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5-7잔 정도의 물을 작은 컵으로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두피 운동과 심호흡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원형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류가 모낭으로 더 잘 흐르게 되고 잔머리 생성을 자극합니다. 또한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췄다가 6초 내쉬는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강릉에 사는 이 선생님은 머리에 커피팩만 하다가 큰 변화가 없자 식단과 두피 운동을 함께 병행하셨습니다. 2달 후에는 잠도 잘 자고 머리카락도 더 풍성해지고 기분까지 밝아졌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히 머리를 염색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 생활 전체를 돌보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느덧 우리의 습관과 삶의 리듬까지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느껴지시지 않나요? 처음엔 단지 흰머리를 덮기 위해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커피와 천연 재료들이 두피를 자극하고 모낭을 깨우고 식단과 생활 습관이 우리 몸 안에서부터 머리카락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면 그 변화는 단지 겉모습만이 아니라 자신감과 활력, 그리고 건강한 삶의 의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레시피와 30일 계획, 그리고 주의사항과 생활 팁은 수많은 한국의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며 검증해온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경험한 변화는 단기간의 기적이 아닌 꾸준한 실천이 만들어낸 진짜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할 수 있습니다. 첫걸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방에 있는 원두 커피를 꺼내고 조용히 두피를 마사지하며 오늘 밤부터 잠자리를 조금 더 일찍 들고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셔보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다시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밤부터 두피 마사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커피팩을 해보겠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여러분 자신에게 약속이 되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머리카락을 돌보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깊이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젊음과 활력을 더 오래 지켜주는 또 다른 자연 건강법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